지난달 800선 돌파를 바라보던 코스닥 지수가 700선 붕괴를 염려해야 할 만큼 증시 상황이 안개 속을 걷고 있습니다.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코스닥 시장 상황 짚어보고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 코스닥 시장 1.48%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최근 코스닥 시장 어땠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 변동성은 당일 평균치에서 위아래로 지수가 얼마나 요동쳤는지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이 지수 변동성이 지난 7월 2.19%까지 높아졌습니다. 이는 2013년 6월 이후 2년여 만에 최대치입니다. 올해 상반기 평균 변동성이 1.19%였던 것과 감안하면 지난달 코스닥의 등락폭이 평소 2배 수준으로 벌어진 셈입니다. 지난달 코스닥의 장중 고점은 788.13포인트, 저점은 703.56포인트로 그 차이가 84.57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800선을 목전에 뒀던 코스닥 지수는 700선 붕괴를 염려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네, 올 들어 788포인트까지 올랐던 이 코스닥 지수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714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동안 잘 나가던 코스닥 시장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나가는 것이 바로 그 배경인데요. 그간 코스닥 화랑을 견인해왔던 유동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 그 원인입니다. 특히 코스닥 상승을 견인하던 제약바이오주들이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전체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이탈세까지 가속화가 되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제약바이오주 등 중소형주 위주로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코스닥 시장 전망 어떻게들 보고 있나요? 네. 코스닥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조정은 당분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주류를 이루지만 코스닥 기업들이 이익 성장세를 감안을 할 때 지수의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조정은 당분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고 하셨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네, 옥석 가리기 없이 수직 상승만 했던 제약바이오주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당분간 코스닥 시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정원 KDB 대우증권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옥석 가리기가 안 된 상황에서 좀 급격하게 올라왔다는 게 좀 부담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기간의 급등에 따라서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테크니컬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올해 이제 상승 흐름에서 60일선이 주요 지지선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제 60일선 밑으로 내려와 있거든요. 60일선을 안착하면은 기존의 상승 흐름이 이제 이어가는 거로 볼 수 있는데 지난 10월 30일 날 60일선을 하회한 이후 계속 지금 3일째 60일선 아래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60일선 아래에서 계속 흐름이 지속된다면은 다음 지지선은 121선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121선이 한 690포인트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정 흐름이 이어질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반면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수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코스닥 기업들의 최근 실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혁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오히려 역사적 평균 퍼 주가 수익 비율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지수는 저평가됐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지난해 순이익은 전년도 대비 168% 증가했고 또 올해 1분기 순이익도 지난해 동기 대비 71%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까지 고려를 하면 현재 코스닥 지수는 충분히 합리화될 수 있는 범위라는 설명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까지 보도국 이보경 기자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